자, 포기당 표준 수확량. 그런데 품종, 수령 상관없이 0.554kg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기수. 그 다음에 표준 가격. 곱하기 OD에서도 뭐가 들어갔었죠? 표준 결실수분에 평균 결실수 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표준 결과 모지수. 근데 길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뭡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 결과는 열매가 맺힌 결실하고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실, 결과. 뭐 실이나 이 과는 열매과니 같은 거 아니에요? 프루트 같은 건데. 근데 왜 이걸 썼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그거하고 98쪽에 98쪽에 보험 가입 금액이 뭐라고 됐어요? 농지별 가입 수확량 곱하기 뭐 표준 가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된 수험생도 무엇이요? 이것이 무엇이요? 그죠? 똑같이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공통 분모는 1, 2, 3, 4하고 1하고 뭐 2죠. 근데 똑같은 게 아니니까 기역과 니은일 때 같은 게 뭐 같아요? 표준 가격과 요건 같은 가격이 달라질 수는 없죠. 같은 해에 가입하는 건데 해마다 다를 수는 있죠, 가격이. 그러나 같은 해에 가입하는 거라면 가격은 달라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과 4번을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른다? 가입 수확량에 부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 그 농지에 그 과수원의 가입 수확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포기에다가 표준 수확량에다가 표준 결과 모지수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를 나눈 값으로 정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가입 수확량을 주면 정말 간단하죠. 가격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각이 나와 있어. 표준 수확량은 얼마고 포기는 몇 포기고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고 그다음에 표준 결과 모의수는 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2년과 4년생은 몇 개? 5개. 5년부터 11년까지 몇 개? 4개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많이 열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어린애가 많이 열려. 조금 젊은 애가. 여기서는 그런 뜻이죠. 결과 모지수가 많아야 많이 열릴 거 아니에요. 아닌가? 또 이럴 수도 있는 게요. 모지수는 많은데 많이 안 달린다. 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뭐는 많다 했든 간에 결과 모지수가 인정되는 게 더 많아요. 많아. 확실하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방법서에. 그러면은 대략 뭐 그 정도 비율. 하나 정도 비율이니까 20%. 그죠? 20% 정도가 2년, 4년생이 더 많이 결과 모지수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은 주면 좋지만 안 주면 애워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A, B, Y 똑같죠. 그러니까 OD하고 같은 거죠. 지금 계산식은. 그러니까 A, B, Y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평년 결과 모지수를 알 수 있는 거죠.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가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공식이죠. 구하면 제가 예상을 해본 건데 출제자가 간단하게 내고 싶으면 수령을 한 가지로만 내. 근데 약간 복잡하게 내고 싶으면 수령을 두 개로 나누어. 4년생 미만 애들하고 4년생하고
그 이후에 있는 애들을 수령을 나눠가지고 두 개를 주면 얘는 5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가 좀 더 큰 뭐 5.2를 준다랄지, 그죠? 얘는 4니까 뭐 4.3을 준다랄지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또 이건 내 생각이지. 출제자가 두 개를 같이 하나로 줘볼 수도 있죠. 대략 평년 결과 모지수는 몇 개다라고 줘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록 얘는 표준 결과 모지수가 많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똑같은 숫자로. 그래서 문제를 잘 보라는 게 그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평년 결과 모지수가 표준 결과 모지수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거나 표준 결과 모지수보다 평년 결과수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많거나 그럴 건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론상 추론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제 뭐 같은 걸로 줘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그걸 짚어주는 것은 혼자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와, 뭐 다른데 왜 같다고 했을까라고 할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표준 수량, 표준 수학량 곱하기 그 다음에 포기수 곱하기 표준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 이것이 뭐야? 가입 수학량. 됐습니까? 그게 정해지면은 역시 10% 50%에서 100% 범위 내에 10% 나이로 한다라는 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게 바로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 더 들어갑니다. 포기수를 구할 때 단순한 포기수가 아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포기수는 과수원의 실제 경작 면적, 그 다음에 포기당 주간 길이, 포기당 일항 길이. 그래서 포기당 일항 길이와 포기당 주간 거리를 곱해서 해야 되죠. 근데 뭘 뺐죠? 뭘 뺐습니까? 고사 포기수를 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계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수는 결국은 어쩐다? 고사 포기수는 빼고 한다는 거예요. 빼고 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것은 처음이라서 뭐 낯설어서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는 알아요. 만약에 천제곱인데 애들이 일항 길이가 뭐 3m, 보통 일항 길이면은 한 1m 50 정도 사람이 드나들 수 있고 양쪽으로 수학할 수 있는 공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도 수학하고 한 1m면 되는가요? 1m 정도? 뭐 그건 이제 주는 거니까 뭐 1.5m를 준다랄지 주고, 그다음에 주간 거리가 나무 사이니까 뭐 1m 준다 했을 때게 이렇게 나누면은 1.5니까 1000이면은 뭐 900 몇 주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800 몇 주나 되니까요. 나누면 1000에서 1.5 나누면은 그러면 이제 666주, 667주 정도가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667주가 실질적으로 포기수인데 뭐 빼라고요? 고사 포기는 빼고 한다. 고사 몇 포기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경불 거기 지급 비율이 나와 있죠. 경불 보험금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경작불능 보험금 써야 될 것이 이름이 뭐냐면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세로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고, 근데 우리가 식물체 비율을 알 수 없으니까 면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복분자라면 포기수를 하겠죠. 몇 포기가 고사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 포기수의 65%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다. 지급액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이 쭉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농지에는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복분자는 수확감소가 아니라 뭐예요?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정이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어쩐다고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 환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과할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이것을 한번 조금씩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한번 볼게요. 너무 복잡해 보여서 한꺼번에 다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복잡해 보일 것 같으니 제가 한번 쪼개 볼게요. 일단 경작불능은 이제 끝났고 그 농지는 다른 농지가 과실손해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은 보상하는 재해를 확인하면 될 텐데 봤더니 보상하는 재해였네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에 그렇죠?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지급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알았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준 수확량의 포기수에 그다음에 포기수를 구할 때도 이제 고사한금 뺀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표준 가격에 그다음에 표준 결과 모의수분의 평년 결과 모의수를 나눈 값으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가 뭐냐?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고사 결과 모지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평년 결과 모지수는 구할 수가 있죠. A, B, Y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 구했는데 문제는 고사 결과 모지수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 결과는 수확량 조사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수확이 안 된 부분은 이제 고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미보상은 제하는 거니까 일단 이걸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게 요거 보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뭘 알 수 있어. 피해를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고사 결과 모지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또 하나가 가압이 뭐냐면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있다. 사고가 5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거예요. 고사 결과 모지수를 알고 싶은데 날짜를 봤더니 수확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수확하기 전의 계산법과 수확기 접어들었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과전에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은 금액만 조정이 됐죠. 그죠? 뭘로? 그 이제 지금은 80% 없어지고 70이나 50%로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자기 부담금은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누적 감소량을 정할 때는 자기 부담금을 안 빼죠. 적어도 0으로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과정들이. 근데 적과점보다는 좀 복잡하게 쓰는 용어여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우선 고사를 알기 위해서는 평년 결과 모지수를 알아야 되겠죠. 결과 모지수에서 뭐 빼면 돼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면은 이게 뭐예요? 고사 결과 모지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나 길기도 하네요. 빼기 미보상 결과 모지수. 미보상은 당연히 빼야 되니까.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우리가 평년 수확량 구할 때에 미보상은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을 뺀 거에서 비율을 곱하잖아요. 근데 비율을 주면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런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년 결과 모지수를 알 수 있죠. 살아있는 건 주겠죠. 지금 몇 개가 살아있다. 지금 포기수가 아니고 뭐예요?
모지수예요. 즉 한 포기에도 여러 개의 결과 모지가 있죠. 2년 4년생은 몇 개가 있다고 결과 모지가? 5개가 있다 이 말. 5개가. 이런 걸까?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 모지는 몇 개다? 2년 4년생이면 5개로만 하고 5년생부터 11년생까지는 4개로 하겠다. 그럼 여기는 여러 개의 이제 과실이 붙어 있겠죠. 결과 모지에 여러 개의 복분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2년생, 4년생까지는 5개만 인정하겠다. 결과 모지를. 그럼 나머지 더 있는 것을 다 잘라든지 알아서 하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뭐냐고 봤더니 수정, 분량, 환산이 전체 결실수, 그 다음에 수정, 분량, 결실수.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얘를 1번으로 봐. 여기를 2번으로 봐요. 얘를 3번으로 봐요. 얘를 4번을 볼 때 왜 또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1번에서 빼기 2 빼기 3 더하기 4는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건 왜 써놨어요 제가?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과목을 한번 봐봤어요. 잘 안 봐요. 귀찮으니까 죄송합니다. 봐야 되는데 안 보는데 그래도 이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봤더니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얘하고 결과가 같아요. 그죠? 안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에서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1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게 750이 있습니다. 수정 분량이 30이 있습니다. 미보상이 20개가 있습니다. 할 때 이건 총 몇 개예요? 이거 하고 1000이 있습니다. 75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이 있습니다. 20 이거 하고 얘는 얼마인가요? 나오는 게 260인가요? 얘는 얼마인가요? 같죠? 같으면 증명된 거죠. 그래서 혹시 공부하실 때 1과목하고 2과목 또 같이 볼 거 아니에요. 뭔 설명이 다르다냐? 안 달라요. 표현만 달릴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공부하냐고 봤더니 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하고 수정분량을 같이 묶은다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또 한번 써먹은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써먹든 말든 일단 우리 그냥 있는 대로만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1과목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2과목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해요? 전체 지금 우리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때 뭘 빼요? 자연 수정 분량이죠. 자연 분량 수정률이죠. 이것은 자동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거죠. 100개의 꽃이 피면 몇 퍼센트? 15%는 열매가 안 된다. 이 말. 열매가 안 된다. 자연 현상이. 그러니까 벼도 마찬가지로 벼꽃이 200개가 펴도 다 200개가 열매가 안 된다. 수정이 안 된 게 생기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자연 현상 때문이 뭐 자연재 때문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불량이 생긴다. 이게 15%인데 수치로 환산하면 뭐예요? 0.15죠. 그런데 0보다 작으면 뭘로 한다고? 0으로 하겠다.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때는 0으로 하겠다. 어쨌든 0이 나온가요? 여기가 85%일 때 0이 나오죠. 아니 전체 개수수가 10만 개인데 수정 분량 개수수가 몇 개면 15,000개? 10만 개 15,000개면 15%잖아요. 그러면은 15%에서 15 빼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그런데 여기가 10만 개인데 만약에 84,000개가 수정 분량 수정이 됐고 16,000개가 분량이야. 그럼 몇 퍼센트예요? 0.16이죠. 0.16에서 0.15 빼면 얼마예요?
0.01이죠.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많이 여기가 더 0.15보다 작다면은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뭘로 하겠다? 0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에올라면 복잡하니까 단계별로 하나하나 그냥 추적해 나가면 돼요. 고사 결과 모지수가 뭐래?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것까지 넣어서 하는 거래. 그러면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뭐래? 이렇게 계산하는데 15%를 빼는 거야.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고. 미보상은 어떻게 처리한다? 미보상은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종합에서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가지고 미보상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년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똑같죠? 미보상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빼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기준 살아있는 갑자기 기준이 생겼죠. 기준은 특정일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기준 수확량이란 용어, 기준은 우리 제과전에서도 원래는 평년 착과량인데 착과조사 끝나면은 그때 수확량은 뭐가 된다? 기준 수확량이 된다겠죠. 기준이란 말은 특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특정에서 쓰는 용어.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금 특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다. 여기에서 뭐 빼야 돼요?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 모지수죠. 곱하기 뭐예요? 이제 미보상 비율이죠. 그러면 여기 걸로 해보면은 여기가 얼마일까요? 지금 1750, 30, 20으로 적용해 보면은 여기가 1000이었고, 그죠? 그다음 여기가 얼마? 750이었죠. 물론 기준이 좀 같아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수정불량 환산이 30이었죠. 그다음에 이거 비보상은 10%로 보고 그러면 몇 개가 지금 나왔을까요? 1000에서 750 빼면 250이죠. 다시 30면 220이죠. 그래 10%니까 22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니까 다시 차분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종합에서는 P가 평수 미평이고 복숭아는 평수 미평의 평인 거기다가 병충해 감수량 넣는 것이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딱 발목이 잡히죠. 그래서 우선은 5월 30일 이전에 고사 결과 모지수를 알아야 5월 30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한.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평년 수확량 종합은 수학기 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모아놨다가 수학기 때 한 번 조사를 해서 물론 이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면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겨? 누적이 생기니까 하는데 저가전 종합처럼 얘도 저가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죠? 근데 수학기 때 되면은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수학을 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가 아니죠. 수학 해버린 거나 그죠?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또다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걸 빼겠다는 게 이 복잡한 시기에 그걸 빼겠다 하는 게 말로만 못 빼니까 계산으로 빼자. 계산으로.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은 자 이제 우선 이해를 다 했을 것 같지만 못 하신 한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복분자가 여러 포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상했으면 4분의 1, 5분의 3만 남은 거죠. 어쨌든 이만큼 보상했으니까. 그런데 수학기에 접어드니까 좀 일정 부분 수학을 한 거예요. 수학이 안 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또 여기에 또 뭐가 생겨? 미보상도 또 생기죠.
보상하는 제로 아닌 게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보상도 빼야 되고 수학한 거 빼고 그러면 수학 안 한 건 남았잖아요. 근데 얘는 언젠가는 수학을 해야 돼. 늦어도 어디까지는 6월 20일 다 수학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20일 되면은 남는 게 얼마예요? 재료가 남는 거죠. 뭔가가. 아무것도 수학할 수 없어 이제는. 6월 20일은 수학기 종료 보험 종기잖아요. 종기. 그러니까 6월 20일이면은 설령 아무것도 수학 안 했어도 회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다 수학한 거다 이제. 보상해 줄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6월 20일 되면. 그래서 그 개수에 6월 20일이면 0. 만약에 뭐와 같으면 11월 20일이면 0으로 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로 되어 있다. 수학을 안 했지만 수학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와서 평균 결과 모의수 알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의수 알고 수정분량 환산은 구하는 것은 이것이었죠. 전체 결실수분의 수정분량 결실수 마이너스 0.15 해서 0보다 크면 적용하면 되고 작으면 0으로 해서 처리. 0으로 봐버리면 되죠. 없으면. 근데 있으면 하고 거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의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해서 피해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그 피해율이 자부담을 초과했다면 그 피해율 마이너스 뭐가 자기 부담 비율을 빼면은 뭐가 나와요?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5월 31일 이전에 지급할 보험금이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 있다. 이 말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뭐냐면 6월 1일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놈 사고가 날짜별로 나는 거란 말이죠. 날짜가 달라요. 나는 날짜가. 근데 달력을 봤더니 얘가 6월 1일 이후에 발생했어요. 지금 뭐 보자는 거예요? 고사 결과 모의수 보려고 하는 거죠. 뭐 구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피해를 구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피해를 구하려고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고 싶은데 보험 사고가 6월 1일 이후에 생겼어요. 근데 이때 얘가 이전에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사고가 난 거예요. 6월 1일부터. 얘는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초과 못했으면 보험금 지급 안 했고 자부담을 초과했으면 보험금 지급했을 것이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들이 따로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3개 나눠버려요. 5월 30일 전에 하나, 6월 1일 이후부터 전에 사고가 있을 때 하나, 6월 1일인데 아예 사고가 없을 때 하나, 총 3가지다. 뭘 내지나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3개를 한꺼번에 안 낸다는 거. 확실한 건. 근데 3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아셔야 되죠. 나 장담해요. 3개를 묶어서 낼 수는 없다. 그러면 수학기 이전 하나 하고 수학기에도 사고가 없을 때 하나, 둘 중에 가능성이다. 저는 볼 때는. 근데 이제 나를 피해가지고 가운데 낸다. 여러분만 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어쩐다? 3개를 다 공부한다. 이러면 되죠. 난 단지 찍을 뿐. 봅시다. 6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는 경우, 즉 존재하는 경우는 있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원래 피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이 수학 감 용어가 바뀌었죠.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빼야 돼요? 미보상 빼야 되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빼야 되는데 이때 수학 감소 환산을 알고 싶어요. 수학 감소 환산이 왜 필요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보상해버린 것에 대한 수학 감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비록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수학계에 접어들었으니까 일부 수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일부 수학을 했는데 평가서가 봤더니 그 나무에 복분자가 없어. 와, 막 사고로 없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미 지금 계약자는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피해 봤다고 보험금 먼저 주면은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바보 되죠, 잘못하면. 그 계약자들이 야, 이종길 평가사가 와가지고 보험금 주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음에 오면 꼭 보답해야지 이러게 싶겠어요. 왔더만 그냥 다 따버린 것도 보상해 주디야.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요것이 소문이 나갖고 소문을 타고 에너지 손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나는 이제 끝나는 거지. 세상에 뭐 강사가 강의를 다닌다면서 강의하더니만은 그 수학해본 거 보험금 줬다고. 그죠? 동네 창피하죠, 제가. 그래서 제가 현장에는 조금 냉정한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제가 계약자를. 뭐 계약자가 제가 뭐 사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대신 이제 풍덩 피해를 산정하진 않아요. 아, 이게 명확한가?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재량권이라면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좀 많이 발휘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대충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볼게요. 이때 5월 30일 이전에 사고로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에다가 수정불량 환산, 생에다가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한 다음에 뭐 곱한다 그랬어요?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 자,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 그리고 우리 또 매뉴얼 내에서 얼마나 또 친절합니까? 요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수학 감소 환산 계수의 누적 값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지금 할 때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있다. 그리고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뭔고 하고 봤더니 수학 일자별 뭐라고 돼 있어요?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 빼야 되죠. 뭘 빼? 결실률을 뺀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에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6월 1일부터 6월 2일 해가지고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 이건 당연히 0이겠죠. 만약에 이 표는 그냥 줄 거예요. 97%, 94%. 물론 이제 제가 무화과를 봤더니 무화과는 초기에는 1% 감하다가 어느새 확 감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익을 만한 게 딸기밭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딸기가 서서 익어가는 상황이면은 익은 거 먹으려면은 시설 다 돌아야 되죠. 다 돌았고 여기 어디 익었더냐? 좀 덜 빨간데 그냥 먹을까 그냥 괜찮을까 속은 먹는데 수학계 되면 어쩝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그때는 어쩝니까? 이제 큰 것만 이만 제가 보통 이제 아는 사람이 딸기밭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해마다 5월이면은 시설 하나를 개방을 해요. 그래갖고 딸기 체험해가지고 딸기를 마음대로 따가기 하고 상자를 하나 줘요. 그 딸기 상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자에 먼저 안 담아요. 먼저 배에다 먼저 담아요. 배에다 먼저 담고 나중에 상자에 담아요. 그런다고 두 상자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담아. 근데 이제 우리가 동물이었으면은 집에 갖고 막 토해야 돼. 야 먹어라 딸기다.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토해 주는 게 보통 이제 조류들. 조류들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들고 오지 못하지. 펭귄 들고 온다 상상해봐요. 자 우리 정어리 들고 한다 하고 바구 들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펭귄들은 정어리를 먹어요. 넣어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얘들은 얼음을 잘 다녀. 막 미끄럼도 타기도 하고 언덕길인데 미끄럼 타고 내려 샥 내려가면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또 날기도 해. 펭귄이 못 난다는 펭귄은 버리셔야 돼요. 펭귄도 날아요. 날개가 있으니까. 단지 멀리 못 날 뿐. 그러나 이제 가는데 이게 왜냐면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면 막 빈파길에 얼음 타면서 물로 타면서 해갖고 일주일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얘들이 걸어가야 되니까 가다가 다 소화시켜본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소화를 안 시키고 싶어서 안 시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빨리 가게 되면은 미처 소화가 안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 펭귄들이 막 간지르고 막 주라고 보채면은 액액액 토해요. 그럼 그걸 먹어.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기를 씹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1살 때인가? 고기를 막 씹어주시더라고. 내가 못 씹어 먹으니까. 지금 며느리 생각하면은 진짜 질색할 일이긴 하죠. 만약에 할머니가 아야 이리 와봐라. 고기 소고기 자 씹어가지고 얌 하면은 며느리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애는 다시 못 봐 손주를. 그러니까 먹이더라도 안 보일 때 며느리가 지금 직장에 있을 시간에 냠냠냠 씹어 그때 주는 거예요. 며느리 오면은 이제 활까지 저녁에 오면은 아이야 포크 써야지. 자 칼질 해라고 뭐 썰어먹고 벌써 쥐 알아서지. 너는 입맛이 없는갑다. 실은 낮에 시켜 먹거든 고기를. 너는 입맛이 없는갑다. 고기 안 먹네. 그래야지. 며느리 앞에서 씹어준다. 이미 그 손자는 다시는 못 봐 이제. 볼 생각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날짜가 길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다 소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내놔하고 토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뭐 토해지면 음식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산만 뒤지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또 가야 돼. 가다가 또 이제 막 표범한테 물려 죽어. 물표범이나 얘들. 그러면 이제 그 새끼들은 영원히 죽는 거지. 누가 또 돌봐주다 하네 그 새끼는. 협동심이 좀 약한가 봐 걔들은. 그래서 자녀 수확량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결실이 뭐예요? 전체 개화 수분의 전체 뭐 결실수잖아요. 그러니까 개화가 10만 개인데 결실이 만약에 8만 5천 개면은 85% 결실한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빼는 거야? 빼기 85면은 뭐만 남아? 12% 남죠. 여기 뭐가 남아? 11% 남죠. 이게 뭐야? 합한 것을 누적이라고 해. 언제까지 가면 돼? 여기가 85가 됐을 때는 0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계산 안 해야 되잖아요. 얼마 됐든가 계산하니까 출제자가 낸 다음에 이거 다 내야 되잖아. 다 내야 돼. 그래서 안 하고 어떨까 해요. 평균 누적 합산이 얼마다 할 거 아니에요. 얼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다. 요걸 날짜별로 다 주면은 요거 하나가 시험지 한 페이지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원래 그걸 했으면 좋은데 출제자도 그러기에는 능률이 떨어지니 어떻게 하겠다? 줘버릴 거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만약에 32%다.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수확량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총 100으로 봤을 때 이만큼만 남았어. 그러면 전체 피해봐도 얼마를 보상해야 돼요? 요것만 보상하면 되는 거죠. 2%만. 그 얘기를 하려고 곱하라 이 말이에요. 곱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에 대한 거고 전체에 대한 것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이제 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비율을 곱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있는 경우 5월 30일에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쉬운 건 뭐냐면 5월 30일 이전 사고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지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고가 안 생겼을 때는 뭐 하면 돼요? 평년 결과 모지수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고? 누적 감소 환산 개수만 곱하면 되죠. 요걸 낼 때는 날짜별로 줄 수 있겠죠. 간단하니까. 그러더라도 굳이 안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환산 개수를 주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다가 적용할지 모르겠죠. 공부 하고 안 하고 자기가 여기서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자료는 다 줘놨어요. 근데 자기가 적용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갈까? 여기다가 쓸까? 저기다가 쓸까? 해갖고 막 뭐가 나오고 계산해봐요. 또 그냥 내기는 뭐 하니까. 원소 값도 3만 얼마인데 그냥 나가면 너무 미안하니까. 그리고 또 그냥 못 나가게 하죠. 절반쯤 지나야 나가게 하잖아요. 그 앉아있는 거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막 계산해보는 건데 답이 나와야 말이지 뭐 계산해봐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각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 거기 주 1, 2, 3, 주 4, 5, 6, 7 이것들이 결국은 뭘 알기 위해서 고사 결과 모지수를 알려고. 그걸 알아야
피해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종합은 수학량만 알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수학량은 이제 이 과목에서는 표본 구간을 정해가지고 잘잘하게 쪼개진 거 수학량 구해서 전체 수학량을 구하는 거고, 1과목은 그냥 줘버리죠. 뭐 수학량이 얼마다냐, 얼마다 하더라. 그래서 1과목과 2과목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전체 우리는 전체 보고서 얼마 보험금 지급하면 되는 거고, 2과목은 그래? 이것이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원래는 다 조사해야 정확하잖아요. 근데 다 조사할 수 없으니 표본을 정해가지고 표본에서 수학량을 구하면 그 전체로 환산하면은 전체 수학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 기준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도 5월 30일 이전에도 기준이라는 말을 쓰긴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적과전 종합처럼 5월 30일 즉 6월 30일 이전에는 평년 착과량이었죠. 그때는 가입 수학량이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적과 종료가 되면은 기준 수학량으로 바꾸면서 가입 수학량도 기준 수학량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말을 쓰고 안 쓰고를 너무 고민하지는 마라.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거냐 살아있는 거냐의 개념은, 기준은 이미 한번 조사가 거의 끝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있는 걸로만 그대로 쓰시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역시 똑같이 10부터 시작을 하죠. 10%는 3년 연속의 손해율, 그다음에 15는 2연속의 손해율. 요거만 잘 보시면 되고요. 2, 3, 4는 모든 고객이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이건 보시면 되겠죠. 자, 계약 인수 한번 봐볼까요? 지역은 이제 고창, 전남도, 전북과 전남이 주로 이제 주산지여서 이쪽에다가 놓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지역도 늘겠지만, 자격은 200만 원, 대상은 2년 이상 11년 미만 복분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아니 아까 12년은 했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상과 미만이 겹칩니까? 자, 앞에 처음에 보면은 복분자는 그 해에 가입해서 그 해 수확하는 게 아니죠. 그 해 가입하면 다음에 수확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안 겹치죠. 언뜻 보면 중복대 지금 모순이잖아요. 이상과 미만이 겹쳐 있으면 안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 전년도에 가입한 거하고 실제 지금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보시더라도. 두 번째, 200만 원은 똑같습니다. 모든 과수가 200만 원이죠. 그래서 밭작물만 금액이 좀 차이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다 과수는 200만 원이에요. 인수제한, 금수저, 홍가시판 다 있는데 없는 거 찾아낼게요. 그게 2번 계약 인수 시까지 구 결과 모지. 다시 말해서 올해 복분자가 일렸던 과지는 뭐 해야 돼요? 전정을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쩌냐? 계약자가 용농활동을 게을리한 거죠. 그러면 수확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정이나 시비관리나 적과나 요걸 왜 하라고 하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해버리려 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농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령은 1년 이하 11년 이상, 요게 가입연도 기준이잖아요. 그다음에 조방재배, 6번 조방재배는 다른 품목에서 얘기를 했었죠. 적절한 비배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과수원, 즉 조방재배 과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13번에 보면은 평균 기준 결과 모지수가 4개 미만. 그러니까 원래 표준 결과 모지수가 4, 5년생이면 5개였고, 그다음에 5년부터 11년까지는 4개였잖아요. 그래서 평균이긴 하지만 그 평균 기준 결과 모주시가 기준이라는 말 또 나왔잖아요. 기준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이전에 특정이 지난 그 종합이 지난 특정 시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을 해봤더니 표준 결과 모지수가 4개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준 결과 모지수가 4개 미만인 경우 이제 기타 나와 있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 품종별 수령별 구분 없이 포기당 0.554kg. 보험 가입 금액 표준 가격이 7,368원. 그러면은 0.554니까 한 100포기를 가입해 볼까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변수 빼버리고 곱하기 7,358 곱하기 몇 포기? 한 1,000포기 해볼까요? 1,000포기면 될 것 같고 느낌에 한 100포기 한번 해봅시다. 가입이 되는가? 곱해보면 되잖아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최소 몇 포기 해야 될까요? 최소 몇 포기? 7만 원, 3,000이 500포기? 그래요. 가격은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500포기면은 됩니까 대략? 하여튼 200만 넘어야 되니까. 203만 원입니까? 그러면은 대략 복분자 단지에 500포기 이상 정도 심어져 있어야. 왜냐면 가격은 지금 줘버렸으니까 또 표준 수확량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략 500포기 이상이 이제 구성된 걸로 나온다면 이때 이 500포기를 뭘로 나눈다고? 수령별로 나눌 거예요. 수령으로. 그래서 4년생까지는 뭐 250주, 그다음에 5년생부터 11년생까지가 250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량을 구하면 2개 계산식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달랐으니까 뭐가 표준 결과 모의수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거 적용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농지별 가입 수확량의 표준 가격이라고 했지만 그걸 앞에서는 표준 수확량 곱하기 그다음에 포기수 곱하기 그다음에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과 모지수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였다. 그리고 포기수에는 못 뺀다고요? 고사 포기수를 빼야 돼요. 있으면 빼고 생각해야 돼요. 있으면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고사 포기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사 포기수는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피해 개념이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가입했는데 고사 포기수가 생겼으면은 어쩐다고요? 그럼 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현장에 갔더니 고사 포기수가 있더라. 그럼 결국은 이때는 언제 하게 되냐면 계약 인수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인수 때 현장에 가서 포기수가 세야 되고요. 몇 개 고사했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뭐 그런 개념. 그다음에 보험료는 다른 것이 전혀 없네요. 그죠? 단지 요일과 할인할증.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요일과 할인할증. 이건 1+- 과손별 손해율에 대한 할인할증이죠. 이게 뭐만 없는 거야? 방지석. 이게 없는 거지. 있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있죠. 보험 가입 금액, 요율, 그다음에 과손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이 다 들어있는. 말을 그냥 줄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낼 때게 일하기 싫었나 봐요. 이 매년 사람이. 에라 자기 아는 그냥 써버린 거 아는 대로. 끌어다 쓴 게 아니고 그냥 막 타이핑 해버린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이 할인할증이 1+- 과손별 할인할증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정리하고 무사고 적용한다 안 한다. 복분자 적용하죠. 그래서 적용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적용한 걸로 출제를 할 거다라고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밤 들어갈 건데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아무튼 복분자는 한 번 더 복습하셔가지고 쉬는 시간고 여유 있을 때 좀 계산해놔요. 아셨습니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